코드 보겠습니다. delBL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으니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문자 배열 A를 선언하고 그 값을 저장하였죠. A 띄우고 B 띄우고 C 띄우고 D, E, F 느낌표까지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끝에는 그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delBL 함수를 호출하고 이 배열 A를 전달하죠. 그럼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 A에 이 배열 A를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 배열 A에도 이 값이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면 변수 len 을 선언하고 그 값을 저장하죠. 저장하는 값은 strlen 함수를 호출한 후 그 반환값입니다. strlen 함수는 string length, 즉 문자열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는 문자열의 끝인 널을 만나기 전까지의 길이로 총 14가 됩니다. 따라서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는 14가 되는 거죠.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이렇게 문자 배열을 이용하니까 이 문자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str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 함수는 스트링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include를 사용해서 스트링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len에 14를 저장한 후 다음 코드를 보면 문자 포인터 b를 선언하였고요. 새로운 문법이 보입니다. 먼저 코드를 해석하면 이 포인터 변수 b에다가 값을 저장하는데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allocation은 메모리 할당이라는 뜻을 가져서 malloc, malloc, malloc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id를 만들 때 id의 최대 길이를 10자로 정해 놓으면 캐릭터 10으로 선언하고 10자 내의 id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5자로 id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크기는 10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5자의 공간이 메모리 빈 공간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된 ID 길이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D가 5자라면 이 5개의 공간만큼만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고요. 만약에 ID가 10자라면 10개의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 문법을 살펴보면 메모리 allocation에는 할당한 메모리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size of 캐릭터는 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의미하죠. 따라서 C 언어에서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은 변수 len의 값입니다. 여기서 len은 앞에서 계산한 문자열의 길이인 14입니다. 즉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는 14개의 문자를 저장할 크기만큼 할당되는 겁니다. 즉 원하는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간이 할당되면 할당한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가 20번지라고 가정하면 이 20번지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성해야 할 문법은 이 메모리 공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형 변환 문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의 공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건지를 정합니다. 현재 캐릭터형, 문자형을 정하였죠. 따라서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메모리를 할당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메모리 allocation 함수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현재 변수 len의 크기가 14이기 때문에 1바이트를 곱해서 총 14바이트의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공간이 생성되면 이 공간에는 캐릭터형, 문자형이 들어갈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allocation은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주소를 변수 b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메모리 allocation 함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메모리 공간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을 수 있는 함수이고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 공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fre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공간 할당을 해제시켜주는 코드를 실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lib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문자열 포인터 b는 현재 이 공간을 할당받았고요. 그 다음 변수 i, 변수 k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문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len 14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즉 현재 i는 0이니까 14보다 작으니 참이죠. 따라서 포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ai 값 a0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배열 a의 0의 값은 a죠. 따라서 a는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이 if문의 조건에 참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먼저 b의 k값 0에다가 ai 값 a0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럼 a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k는 턴 사용 후 증가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k 값을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 1 증가하는 코드를 실행해주면 k는 0에서 1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포문을 모두 실행했어요.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죠. 조건식에 만족하므로 if문을 보면 현재 ai 값 a1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a1의 값은 공백이 맞죠? 따라서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2가 되죠. 조건에 만족하니 if문을 보면 a2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습니다. 현재 a2의 값은 b죠. 따라서 b는 공백이 아니니까 조건식에 참이 되면서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k 값을 먼저 사용하니까 b1에다가 a2의 값 b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b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k 값을 1 증가하면 k는 2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터 b는 0에서 13까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b0과 b1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if문을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죠. i는 3이 됩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므로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a3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죠. 현재 a3의 값은 공백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4가 됩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if문을 보면 a4의 값이 공백이 아닌가요를 묻죠. 현재 a4는 소문자 c입니다. 따라서 공백이 아니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현재 k 값을 먼저 사용할게요. 그럼 b2에다가 ai 값 c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k 값을 1 증가하면 k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 디버깅표를 살펴보면 a 값이 공백이 아닐 때는 그 값을 포인터 b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 a 값이 공백일 경우에는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므로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는 코드인 거죠. 따라서 공백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이에다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백인 경우에는 if문의 조건이 거짓이 되면서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i가 14보다 작을 때까지, 즉 13까지 포문을 실행하고 나면 i가 14가 될 때는 포문의 조건식에 거짓이 되면서 포문이 종료됩니다. 결국 포인터 b에는 배열 a에 저장된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포문을 모두 실행했으니 다음 문장은 bk의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 문자를 저장합니다. 디버깅표를 작성하면 현재 k는 7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b7의 문자열의 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strcpy 코드입니다. 문자열을 복사, 카피하는 코드인데요. 문자열 b의 값을 문자열 a에다가 복사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현재 문자열 b 값은 a, b, c, d, e, f 느낌표죠. 따라서 이것을 배열 a에다가 저장하게 되니까 배열 a는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freeB입니다. free는 메모리 할당 해제 코드죠. 즉 동적으로 할당받은 포인터 변수 b의 이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라가 되면서 이 메모리 공간은 이제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모두 실행하였고요. 그럼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배열 A의 값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배열 A 값은 문자열의 공백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다시 저장되었죠. 따라서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A, B, C, D, E, F 느낌표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메모리 동적 함수 메모리 allocation은 할당한 메모리의 크기를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의 길이가 10이었다면 크기가 10인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고, 문자열의 길이가 14였다면 크기가 14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문자 값을 저장한다면 캐릭터형을, 만약 정수값을 저장한다면 인트형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 공간에 저장될 값이 정수값이었다면 당연히 이 공간에 접근하는 포인트 변수도 인트형으로 선언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